남의 소변을 자기 소변이라고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판례인 사이트 365입니다. 오늘 이 판결 처음 들으면 설마 이런 일이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찰이 나를 데려가려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살면서 진짜 상식이 될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보시죠. 이야기는 2024년 6월 12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 남성 박민준 씨는 지인 이준호 씨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의 한 호텔 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방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쯤 최성진이라는 인물이 그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닐팩 2개에 담긴 필로폰을 탁자에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이준호는 그것을 투약했고 남은 것은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은 최성진을 의정부 시내 한 식당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을 수색하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이 어디서 왔냐고 묻자 최성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호텔에 갔었고 방 안에 별명이 알려진 형이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즉시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4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내리는 순간 마침 그 호텔 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박민준 씨와 이준호 씨를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잠깐 방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겠냐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을 따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경찰은 이준호의 가방을 확인했고 흰색 결정체와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이준호는 그게 필로폰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오전 3시 13분 이준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박민준 씨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박민준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쥔 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박민준의 양팔을 붙잡더니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주머니와 주먹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소변 검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바로 집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박민준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새벽 4시 10분 경찰은 결국 박민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준호에게 마약을 제공한 최성진의 범행을 도운 혐의와 이준호의 마약 투약 범행을 방조한 혐의였습니다. 긴급 체포라는 게 뭔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체포를 하려면 법원에서 미리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어야 하며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합니다. 새벽 5시 박민준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곳에서도 경찰은 소변을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박민준은 하루가 넘도록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9시 40분쯤 그는 결국 뭔가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소변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함께 수감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박민준은 그날 낮 12시 5분에 석방됐습니다. 며칠 후 박민준에게 날아온 것은 기소장이었습니다. 마약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변을 자신의 것처럼 속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 죄가 뭔지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속임수나 거짓으로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적법하게 조사하는 중에 가짜 신분증을 내밀거나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경찰의 소변 요구 자체가 과연 적법했을까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유치장에서 소변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업무였고 그것을 속임수로 방해했으니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의 소변 요구는 긴급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체포가 적법하다는 전제 위에서 소변 요구도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2번 연속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민준을 처음 호텔 방으로 데려간 것부터가 진짜 자발적이었냐고. 경찰이 요청해서 따라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보십시오. 이준호가 끌려나간 뒤 혼자 남은 박민준에게 수갑을 채우고 몸을 수색했습니다. 거부하는데도 계속 소변 검사를 강요했습니다. 이건 동의를 받은 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잡아둔 것과 같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임의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경찰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언제든 거부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박민준은 수갑이 채워지고 몸이 수색됐습니다. 거부해도 소변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건 형식만 동행이지 실제론 체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래서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위법한 체포였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긴급 체포도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위법하게 잡힌 상태에서 받은 소변 요구 역시 위법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이어진 연속된 행위라고 봤습니다. 처음 잡은 것부터 소변 요구까지 한 줄로 이어진 위법한 수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먼저 위법하게 행동했다면 그걸 속임수로 방해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찰이 같이 가자고 요청할 때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영장도 없이 수갑을 채우거나 몸을 수색한다면 그건 이미 위법한 체포입니다. 둘째, 소변이든 모발이든 제출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음성이면 보내준다고 말해도 영장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즉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면 그 과정에서 한 행동도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그것을 정면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줄 핵심 정리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면 그 수사를 방해한 행위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살면서 실제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3초만 내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판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